제가 숙제 때문에 연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고려의 연호가 천수이고 선덕여왕의 연호가 태화라던데 도대체 연호의 뜻이 뭔가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호라는 것은 중국 문화권에 속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현상으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룬 군주가 자신의 치세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 문화권의 나라들은 이 연호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연도수를 표기했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서력 2008년이라는 연호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천수 14년, 천통 3년, 태화 2년 등과 같이 연도를 표기한 것이지요. 연호를 붙이는 행위를 건월라고 하며 치세 중간에 연호를 바꾸는 행위를 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연호를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군주는 중국의 한 왕조의 무제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쓴 연호는 건원이었고 6년간 썼으며 황제로 있는 동안에 첫 번째를 포함해서 11개의 연호를 썼습니다. 참고로 밑에 적어 놓습니다. 한무제가 썼던 연호들 건원, 원광, 원삭, 원수, 원정, 원봉, 태초, 천안, 태시, 정화, 호원 보통 연호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를 발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경우 즉위 6년째의 복권이라는 연호를 선포하였고 선덕여왕은 즉위 3년째의 임평연호를 진덕여왕은 즉위 2년째부터 태화 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건원의 변화한무제처럼 한 군주가 여러 연호를 제정하여 쓰는 일이 많았는데 몽골족의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건원 방식은 변화를 겪습니다. 한 군주가 한 연호를 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연호가 황제의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태조, 홍무제, 성조, 영락제 등의 방식으로 황제를 부르게 됩니다. 3. 연호가 가지는 의미 연호는 아무나 제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자 즉 천하를 다스릴 정통군주로서 인정받는 군주만이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군주가 아니면 연호를 제정할 수 없었고 그렇지 못한 군주들은 강한 제국의 연호를 받아서 연도를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의미와 같았고 이는 국가의 상대적인 등급과 명예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 연호가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연도를 표기했나? 연호가 없었을 때에는 간지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했습니다. 간지란 갑, 을, 평, 정, 으로 시작하는 십간과 자, 축, 인묘, 진사, 오, 미, 로 시작하는 12지를 조합하여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라는 식으로 일간일지 대응으로 연도 이름을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60년치의 이름을 만들 수 있었고 61번째는 다시 처음인 갑자년으로 이름을 붙여나갔습니다. 이 밖에 연호는 아니지만 치세를 나누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한무제가 연호를 쓰기 약 40년 전인 한나라 문제 시절의 후원이라는 치세의 기원을 새롭게 정하는 일을 했었는데 다음 황제인 경제 때에는 자신의 치세를 전원, 중원, 후원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경제 다음으로 황제에 오른 무제가 연호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집니다. 5. 한국의 연호왕국의 역대 왕조의 몇몇 군주들도 연호를 제정한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연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고구려, 신라, 발해, 후고구려, 고려왕조에서 몇몇 왕들이 연호를 쓴 사례가 정신역사서나 비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밑에 남깁니다. 고구려 광개토왕 영락신라
법흥왕 건원신라 진흥왕 개국 대창 홍제신라 진평왕 복건신라 선덕여왕 인평신라 진덕여왕 태화 고려 태조왕 천수유 연호를 쓰지 않으면 자주국가가 아닌가. 최근 한국사의 일반인들의 흥미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사극에서도 한국의 왕조들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연호를 쓰면 자주국가 그렇지 않으면 제후국이라는 이본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의 군주가 아니면 연호를 쓸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연호를 쓰지 못하거나 기록이 없는 백제, 태종 무열왕 이후의 신라, 고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다. 라는 편협된 시각은 옳지 못합니다. 제가 연호를 설명하는 첫머리에 중국문화권이라는 단어를 넣었듯이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위해 정치, 외교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화이관, 즉 중화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여 쓰는 쇼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한 예를 들자면 몽골족의 칭기즈칸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충분히 중국의 천자와 같은 존재와 인식되고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명실상부한 제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연호를 쓰는 문화가 없었고 스스로 충분히 강한 탓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칭기즈칸이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나라를 중국의 제후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7. 대한민국의 연호. 현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공식 연호를 단기를 썼다가 5. 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서령을 공식 연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